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경쟁적인 그런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뭐 서열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예. 위에 올라간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가 있는 사람 그 모두가 다 행복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행복이 대단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가 내가 행복할 거냐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행복을 예를 들면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 교육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시죠. 내가 공부를 못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인지하면은 그러면 또 행복해 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육이 행복을 보장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죠.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기 경영, 자기 개발 아마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신 그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거요. 그것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 평가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자기 경영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자기 경영이겠습니까? 또는 그 두 가지 다 하겠습니까? 어느 분야에 종사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뭔가 값어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자기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면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뭐 어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조 생산 현장에서 생산 공헌을 하시든지 간에 각자의 분야에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습관 들이기라는 말씀을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몸에 배이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면서 참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교육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개인이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교육을 끝냈다 내가 9시간은 끝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 한 20% 정도 학생들만 선생님 참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 습관이 훗날 반드시 내가 보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횡하고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죠. 네. 그거는 바로 집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요.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교사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웃 주민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습관을 갖춘 사람들하고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히 큰 차이가 나죠. 네. 그치? 예를 들면 자기가 공부한 공간에 일어서기 전에 한 30초나 1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 공간을 좀 정리하는 습관은 그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네. 그지? 그 게임하는 습관. 그지? 그 게임이라는 건 일종의 중독이지 않습니까? 중독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찌할 수 없이 뭔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게 담배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탄산음료도 그렇고 게임도 그런 거죠. 그 본인이 그걸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제 그 성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말씀하신 그처럼 좋은 습관을 배이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반복을 해야겠죠. 반복이요? 반복을 해야 되고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크게 배움이 없었지만 부모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줬던 이야기는 지금도 나이 50, 60이 돼서 생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또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좀 더 품위 있는 인물이 돼야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겠죠.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벌써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애들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고3보다 더 나은 애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참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 예. 그 의지는 벌써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가진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학생들도 있나요? 있죠. 예. 그럼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죠. 예. 자기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게임 같은 데 빠지는 거죠. 자기 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애가 없으면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은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해서 철이 안 들면은 뭐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어쩌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24시간을 잘 관리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삶에 규칙성을 부여하는 것,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또 할 때는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습관의 결과물이죠. 예. 예. 인간형에 보면 기본적으로 습관의 덩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으면서 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기가 쉬울 것도 같고 또 그 규칙적인 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규칙적인 삶을 깨지 않고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학창 시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주 정교한 시간 계획표는 백전백패죠. 그죠? 정교한 계획표. 그러니까 계획표를 세우실 때 여백을 좀 많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그죠? 중요한 부분만 틀만 세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인테리어 부분은 본인한테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 한다. 이렇게 하면은 더 규칙적이고 더 잘할 수가 있죠. 내가 그냥 노예처럼 꽉 짜여진 틀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거의 못 지키죠.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끄떡끄떡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 하루 24시간을 다른 사람이 짜준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학생들한테 다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할 때 예. 학생들이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뭐 학생들 같으면 학생 직업이 공부죠. 예. 공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고 그다음에 학원에 가서 그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방학 기간 동안에는 뭔가 약간의 자유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큰 틀만 첫 번째 존, 두 번째 존, 세 번째 존 정도를 정해 놓는 거죠. 예. 그 사이에 뭘 채울 건가는 본인이 매일매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그러면 훨씬 더 규칙성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좀 더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한 가지는 그 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이 끝나는 것을 방지하려면